상담 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뭐 가족의 문제 생겼다 그러면 가족끼리 상담할 가족 상담, 그 다음에 부부의 문제다 그러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뭐 부부 상담,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상담을 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를 분류를 하고 싶냐 그러면 상담 기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상담하는 방식에 관련되는 거를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상담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상담이라는 건 말과 행동에 관련되는 부분, 즉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서로 관련되는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은 친구와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담자고 누가 상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담은 반드시 상담사가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담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담의 과정에서 그러면 상담 기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냐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상담사가 이 내담자에 관련되는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찾아오나요?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는 상담하러 오질 않아요. 어디로 상담 가야 되냐면, 여기에 이 상담을 할 때는 지식 상담이 있고 저 크게 나누게 되면 지식 상담과 그 다음에 이 마음과 또는 이 심리에 관련되는 상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식 상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에 관련되는 부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이런 상담을 지식 상담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용하죠.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회계 관련되는 상담을 한다든가, 재무 관련되는 상담을 한다든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회계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재무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에 관련되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지식 상담이에요. 내가 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지식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지식들이 워낙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걸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전은 언제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할 때는 법률 지식의 전문가로부터 상담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 상담이라고 다 이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마음과 심리의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심리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심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마음의 심리가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담하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심리 상담이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식 상담은 굳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 상담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식 상담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소송을 한다. 근데 뭣도 모르고 나 홀로 소송 물론 하면 돼요. 싼 맛에 해도 돼요. 그러려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그러나 비용 문제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내 나름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 전문가, 즉 변호사라든가 이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는 이런 지식 상담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운영을 해 나가면서 회계 분야는 전 모릅니다. 세무 관련, 회계 관련된 거 제가 언제까지 그거 공부하고 앉아있겠어요.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하는 거를 지식상담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이게 엄격하게 분리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전문 분야별로, 이 분야별로 이거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적 베이지를 가지고서 충분히 합니다. 라이선스도 필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전문적으로 갈 때는 이런 지식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요 심리 상담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것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마음을 일단은 먼저 알아요. 마음하고 심리가 어떻게 작용돼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마찬가지 지식도 알아야 돼요. 알면 돼요. 아는 거를 거기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필요한 곳에 맞춰주면 되는데 이 일단은 먼저 심리가 무엇인지조차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심리 상담이 아니라 무슨 상담이 되냐면 지식 상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식 상담과 심리 상담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상담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내담자가 문제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왜? 바로 심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하게 누군가와 사귀기만 하면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우기만 해.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하니까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만 만나면 문제가 생겨. 그럼 누구 문제란 얘기예요? 이건 내 문제란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 문제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문제라 그러는데 나만 내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내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심리 상담에 관련된 이 상담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힘들어서, 즉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거를 해결해야 돼. 해결해서 편안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상담이에요. 누가 가봐라. 그거 백날 가봐야 답 안 나와요. 나는 필요 없는데 가래.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나는 심리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자꾸 옆에서 나보고 너 심리 문제 있으니까 가봐라. 그러면은 가지겠냐고요. 심리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심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상담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심리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석 상담을 합니다. 분석 상담을 해요.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원가정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듣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석 상담이라고 하는데 분석만 해요. 분석. 자, 그래서 분석 상담을 주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합니다. 흔히 하는 게 분석을 위한 상담이에요. 즉 심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하는 게 바로 분석 상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분석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심리에 어떤 문제다라는 거를 바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위한 상담이 있어요. 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다양하거든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심리의 문제 또는 심리가 형성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인원을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약 4천만 명이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천만 개가 필요해요. 이 분석이 4천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 한 명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단을 할 때 그럼 4천만 개로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부류를 묶어놓습니다. 부류. 우울한 감을 이 사람도 우울한 감, 이 사람도 우울한 감, 이 사람도 우울한 감 이런 식으로 우울감에 관련되는 걸 가진 사람은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독에 관련된 건 중독증으로 이런 식으로 심리병증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을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우울증이구나 이런 식으로 병증에 관련된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걸 진단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상담을 해 나갑니다.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원인은 이제 여기서 분석을 했으니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갖냐면 요런 사람들은 요런 부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지만 요런 부류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심리장애가 판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진단상담에서 바로 검사표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항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몇 개 이상이 되면 뭐라고 진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표면화 시켜놓는 거를 이 획일화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의 정례화를 시켜놓은 게 바로 이 검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성격검사도 있고 심리검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검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단 상담을 하고 분석 상담을 하고 진단 상담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치료를 위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치료 상담. 즉, 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되냐. 이 사람 환경에 맞게끔 무엇인가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한다든가, 또는 네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즉 인식을 어떤 걸로 하고 표현은 어떤 걸로 하고 내 기억 속에다 무엇을 집어넣나, 그 사람 기억 속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치료에 필요로 하는 상담을 해드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네 번째 뭘 존재하냐면 치료 상담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요 진단 상담을 하거나 또는 분석 상담을 하고 나면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예측 상담을 해야 돼요. 바로 뭔 얘기냐면 이 예측 상담이라는 건 이 진단이 된 걸 그대로 부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고장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향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관련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진단을 딱 했는데 중독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일에 중독이 돼 있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조금 일부분을 조정하면서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일은 더 잘 돼가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예측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보다는 뭐를 해줘야 돼? 보완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줘. 그래서 예측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예측 상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리 상태가 어떻게 조절이 돼가고, 그리고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냐는 걸 예측을 해주는 그런 예측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을 가야 되냐면 바로 예방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 예방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했던 거에서 기준해 보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요거를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예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심리 상담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담은 도대체 무슨 상담이냐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의 상담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상담실을 간다든가 또는 누군가와 조언을 한다든가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분석부터 해요. 분석부터 합니다. 그래서 미절고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야 돼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근거로 해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기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 심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결국 분석 상담은 무슨 상담이에요? 지식 상담이에요. 지식 상담. 심리 상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문제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분석을 해내는 상담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뭐를 안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왔다 하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지식 상담을 근거로 해서 분석 상담을 해 들어가면 지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심리 문제의 원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심리의 문제요. 그 사람의 원인들,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왕따 경험이 있었구나. 아,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겠다. 연구 보고서 데이터들 관련되는 근거들 엄청 연구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심리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지식을 이제 근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가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진단 키트처럼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분석 상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분석 상담이에요. 그래서 분석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하면 공부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분석 상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걸 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분석, 원인을 분석을 해내기 위한 하나의 백데이터로 쓰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치를 내기 위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는 결국은 이 학자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이런 전문가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죠. 여기는 일종의 연구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 상담은 연구하는 쪽이에요. 연구. 자, 그런데 이 진단 상담을 딱 내려가 보면 약간 틀리죠. 왜? 분석 상담 굳이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검사지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떤 상담실을 가게 되면은 뭐를 합니까? 앉아가지고 검사진 안 주고 맨날 앉아가지고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냐 뭐 했냐 또 하고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러고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또 분석하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왜? 그 사람들은 뭐를 주로 많이 가고 있냐면 이 연구, 이 지식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상담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데는 딱 가면은 이렇게 왔어. 물론 당연히 뭐가 때문에 왔어요? 심리가 힘들어서 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 거는 확실해요. 내담자가 왔어요. 왔을 때 뭐를 주냐 이러면 검사지 뭐 몇백 문항 딱 된 거를 하나 턱 줍니다. 물론 돈 받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보험회사에서도 검사지 하나 이렇게 줍니다. 물론 서비스입니다. 왜? 보험 들어주니까요. 자, 그런 나름대로 그거 다 그 비용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몇 시간 걸립니까? 통상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사해놓고 그 다음 주에 딱 가면은 검사 결과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검사 결과표가 딱 나옵니다. 결과를 딱 보니까 너는 무슨 형으로서 뭐 어떻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MMPI 방식도 있고 MBTI 방식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만들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들기에. 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분석 상담에서 체계화 정례화돼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할 때 요런 방식으로 써라. 여기는 뭔 얘기예요? 학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사들이죠. 즉 이제 진짜 상담사들이 여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즉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상담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요거 분석하는 방법. 요 뭐죠? 요 검사표를 분석하는 것만 완벽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어요. 솔루션이 뭘 적용하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만 알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상하게 잘 맞아요. 자, 그렇게 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진단 상담이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담실의 기본 보편화되어 있는 게 바로 진단 상담이에요. 이 상담, 이 표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 이 분석 상담하는 데는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당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굉장히 백데이터도 워낙 튼튼하고 연구되어 있는 데이터 결과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또 도출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진단만 하면 돼요. 병증 나오면 여러분들 우울증이다. 그럼 우울증 치료법이 인터넷에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리 상담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이걸 자격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이런 진단 상담법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대부분들이 하는 상담이 여기에 범주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하는 상담은 조금 달라요. 치료하는 상담은. 치료라는 개념을 바로 이제 여기에서 치료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 판정이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약을 복용을 하든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하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획일화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획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마음이 또는 심리가 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 원리를 전혀 알 이유가 없어요. 원리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어진 그대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진단 이거에 해서 또 임상 실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계속 임상이 이제 막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분석 상담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임상심리 상담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상심리 쪽에서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 상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상이라는 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또 연구를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진단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점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 상담이 아니에요. 자, 치료 상담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냐면 여기는 원리가 필요해요.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마음하고 심리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되는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러니까 그 지식도 필요해요. 원리에 관련되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걸 분석도 필요하고 진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원리에 맞도록 조율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상담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치료 상담이. 분석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하는데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지를 못해요. 여기 이 자체가. 분석과 진단은 왜 필요하냐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연구를 하고 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연구를 할 인간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거를 존재를 하면서 분석을 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여기서 인식이 되고 표현된다. 예를 들어서 인식이 되고 인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인식되는 게 무한대 표시를 어떡하지? 무한대 팔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여기가 무한대예요. 죽는 날까지 분석해도 분석 못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하는 거 여기 무한대예요. 근데 연구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무한대예요. 결국은 이 무한한 거를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리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여기서 작용되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치료 상담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적용을 했다가 실패가 되면 또 다른 걸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 상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래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입된 게 바로 뭐냐면 통계예요. 사실은 여기서 도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통계가 여기서 도입이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백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60% 되더라 라는 이런 거를 예측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통계가 필수로 따라 들어갑니다. 퍼센테이지율이.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폭력 혐오주의자라고 할 확률이 뭐 50%.
그 다음에 또 뭘로 갈 확률이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왜? 여기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통계예요. 즉 틀릴 확률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측은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예상. 즉 틀릴 확률도 있고 맞을 확률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해갈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측 상담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분석 상담 다음에 나와요. 분석 상담 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 진단 상담도 분석 상담 다음에 나오고 예측 상담도 분석 상담을 제대로 해야지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즉 진단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측 상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분석 상담들, 즉 학자들이 잘해요. 그리고 지 않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너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다 뻥이에요.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얘기 퍼센트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 통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 분석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임상했던 거를 결과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 그대로 지식 상담이에요. 여기도. 뭐, 얘 진단 상담은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 예방이에요. 예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와 같아요? 예방 상담은. 예방 상담은 치료 상담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치료 상담에. 왜? 치료법과 같거든요. 예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치료법과 예방법이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심리 쪽에서는 치료법과 예방법이 같고 이 분석법과 예측법이 같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분석, 진단, 예측하는 상담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와 예방하는 상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크게 분류를 엄격히 따지면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로 분류를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모르면은 예를 들어 A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뭘로? 이게 일종의 보면 우리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라고 보면 돼. 공식. 뭐가 들어오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들어오면은 이 공식에 의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측이에요. 또 요렇게 넣어야 요게 나와. 요게 뭐예요? 이게 치료예요. 즉, 우리가 예측하고 치료하는 거는 뭐만 필요하냐면 요 원리만 필요로 해요. 분석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딱 하면은 이 사람 원리에 의하면은 이 원리에 의하면 요것만 조율해주면 얘는 괜찮아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만 알고 나면.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그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가지고서 계속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 많은 분석 자료를 여기다 턱 집어넣으면 이 공식에 딱 맞게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오는 거를 분석을 하고 여기 나온 거를 분석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걸 갖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즉 공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공식 없이 맨땅 헤딩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가느냐. 즉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분석 상담, 진단 상담이니 우리가 예측 상담이니 관련된 이거를 할 때는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즉 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즉 이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 진단, 예측에 관련된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치료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 상담을 하는 쪽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현존하는 게. 그나마 이제 걔들이 가면서 마음이론이다, 성마음이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치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갖다 거기다 집어넣든 결과는 그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걸 갖다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이게 원리구나. 라고 해서 바로 만든 것이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인데 그거는 임상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서 치료와 예방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엄청난 게 들어오는데
결과도 엄청난 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파고 들어간 게 바로 마음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론을 심리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심리이론도 아니고, 심리이론이 아니에요. 심리이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냐면 정신의학 관련되어 있는 의학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몰라요. 그냥 마음이론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쟤들이 어디에도 지금 소속이 돼 있질 않아요. 이 앞쪽 뒤쪽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알려지는데도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이해시키는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현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론이 보급되고 파급돼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게 우린 치료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석 못합니다. 여기 학자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분석하는 데 아니에요. 진단하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느냐? 힘들어서 내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요해서 찾아왔어.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요? 안 힘들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왜 힘들었는지 우린 몰라도 돼요. 여기 뭐가 아주 좋은지 몰라도 돼. 그건 네가 알아서 아시고요. 요것만 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그런데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해서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뭐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상담 세상하고 도대체 이건 또 뭘까? 제3이에요. 제3.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상담과 예방 상담은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담법인데, 지금 결국은 치료법과 예방법이 같은, 그래서 상담도 일반적인 상담하고 전혀 다른 상담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상담하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담이란 말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담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치료라는 것도 버리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근데 개념이 완전 틀리다 보니까 상담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 해서 지식상담과 심리상담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심리상담에 관련된 건 분석, 진단, 예측 관련되어 있는 상담이지 치료법은 없어요. 어쩌다가 딱 맞으면 치료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구를 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심리 이론에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이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배제해놓고 오로지 원리만.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점들을 자기 스스로들이 해결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교육 방식인데 이게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좀 애매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